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양수산청에 직접 와서 해양수산청에 있는 현직자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해양수산청이고요. 인터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에 해양수산부로 발령받아 선원에서 안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9급 공무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주변에 가족과 친구들이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분들의 영향이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래는 전공을 맞춰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만만치 않았고 취업 준비를 시작할 때쯤에 이제 코로나도 같이 터져서 주변에서 취업난을 겪는 걸 보고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 직렬이 많은데 하필 일반 행정직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가장 합격이 빠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골랐고요. 그리고 TO도 가장 많았고 뭔가 공부를 이제 시작하기에도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행정직렬을 골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업무 중에 그 행정학과 행정법이랑 관련이 있는 업무가 좀 있어서 행정직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직, 지방직 둘 다 합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직을 포기하시고 국가직을 선택한 계기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앞서 주변 지인들 중에 공무원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한테 국가직과 지방직의 현실을 좀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들은 거라 이제 객관적인 거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국가직이 좀 더 승진이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공무원스럽게 뭔가 일을 한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국가직을 선택했습니다. 확실히 국가직이 좀 다양한 정부 사업을 맡을 수도 있고 뭔가 스케일이 큰 업무를 맡아서 이런 거는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신에 이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전국구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타지에서 좀 외로울 수 있다? 이런 그쵸. 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괜찮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신다면 국가직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직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택할 때 조금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직을 선택한 이유가 좀 이제 팔도를 돌아다녀도 괜찮다. 나는 정해진 시간마다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것도 낭만 있다. 이래서 선택하신 것도 있겠네요. 그런 이유가 없지 않아 있는데 생각보다 타지에서 사는 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깊게 고민을 해보시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쵸. 저 같은 경우에도 국가직, 지방직이 둘 다 붙는다면은 지방직을 선택할 생각이었고 국가직만 붙는다면은 오히려 1년 더 할 생각을 했거든요. 보고 계신 분들도 국가직 선택할지 지방직 선택할지 신중하게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발령받은 곳이 집에서 편도로 4시간 정도 걸리는 곳인데 이렇게 집에서 먼 곳에서 일하면 힘들진 않으신가요? 사실 그것 때문에 지방직을 포기한 걸 살짝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처음 발령 났을 때는 이때 아니면 언제 이 지역에 살아보겠어 하는 마음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를 하나 가도 좀 버스를 타고 가야 하고 네. 영화관을 가고 싶어도 네. 이게 무슨 공장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그런 것들이 좀 불편했고 네. 무엇보다 교통이 가장 불편했습니다. 아, 그쵸. 예. 저도 이제 역에서 이 해양수산청까지 오는데 교통이 마땅치 않아서 택시를 타고 왔거든요. 저기 옆에 있는 지금 주무관님도 보통 집에 왔다 갔다 할 때 역에서 택시를 탈 정도로 교통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더라고요. 이런 교통적인 문제도 조금 생각해 보시고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 제 친구들이 대부분 서울에서 일을 하거든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퇴근 후에 친구들이랑 한잔하는 그런 낙도 있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즐기지 못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이런 걸 고를 때 네. 퇴근 후에 자기가 어떤 삶을 좀 더 원하는지 좀 깊게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직도 이제 여러 부처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왜 하필 해양수산청을 선택하셨는지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해양수산부를 선택한 건 아닙니다. 이제 깊이 부처만은 피하자라는 생각으로 네. 이제 정하게 된 건데 원래 성적 순으로 이제 어느 부처를 갈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성적이 낮은 편이라 아. 원하는 부처에는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네.
깊이 부처만은 피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삼지망인 해양수산부로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자의는 아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제 해양수산청도 여러 부처가 있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 평택, 뭐 인천 이런 것도 있는데 왜 하필 지방에 있는 해양수산청으로 오게 되셨는지. 물론 저도 인천과 평택을 네. 지망에 썼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지방청을 선택할 때는 오지망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평택 하나, 인천 네 곳 이렇게 선택을 했었는데 네. 제 희망사항에도 없던 곳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아, 네. 네, 그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좀 타의적으로. 네. 아, 네네. 아, 그럼 혹시 부처 선택할 때 1지망, 2지망은 어디 있으셨나요? 아, 네. 1지망은 그래도 소신 지원하자 혹시 네. 모르니까 그래서 식약처를 선택을 했고 네. 2지망은 마찬가지로 TO가 높은 환경부를 선택을 했었는데 네. 아쉽게도 아, TO가 비슷한 해양수산부 3지망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일하신 지 7개월 정도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다니면서 해양수산부만의 장점과 단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근무지가 바다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바다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요. 네. 저는 그 냄새를 좋아해서 가끔 그 냄새로 힐링하고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동시에 바다 근처에 있다 보니까 시 외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아, 그쵸. 바다다 네. 보니까. 그래서 주변 인프라는 좀 많이 안 좋은 편이라서 음. 그 점은 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생일날이 되면 네. 이제 생일자들한테 생일 선물을 5만 원 이하로 주는데요. 네네. 그 생일 선물이 주로 전복, 뭐 음. 오징어, 문어 이런 해산물들이라서 그런 점이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해양수산부가 그 바다 주변에 위치하다 보니까 뭐 퇴근하고 뭐 해산물에 소주라든지 뭐 그런 것도 즐겨 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프라가 굉장히 안 좋은 편입니다. 소문으로 들었을 때는 해양수산부가 승진이 빠르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무래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주로 업무가 좀 힘든 부처일수록 승진이 빠르다고 이제 들었고 그거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8급을 달 때까지 한 1년 남짓이 걸리고 와, 진짜 빠르네. 네. 7급까지 5년이 좀 안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8급으로 승진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아무래도 지방직보다는 국가직이 이런 식으로 조금 일도 힘들 수도 있고 그 대신 승진이 빠르다 네. 이런 소문이 확실히 많더라고요. 네.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선원회사 안전과에서 일하시고 있잖아요. 네. 그 선원회사 안전과가 맡은 업무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한 만족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맡고 있는 업무들이 좀 되는데 그 중에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자면 선원들의 자격증 발급 그리고 네. 승하선 공인이라고 네.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내릴 때 저희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아, 네.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 이런 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의 편익을 위한 업무를 보지만 행정처분과 과태료 같은 치맥적인 업무를 맡을 때는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가 있는 편입니다. 그쵸. 당연한 걸 안내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힘이 빠져야 하나라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조금 많이 힘들고요. 하지만 뭐 진상 민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한 번은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 이제 저에게 네. 저희 거의 손잡발 되는 사람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저도 모르게 이제 똑같이 90도로 숙여서 인사를 같이 했죠. 네. 전 평소처럼 안내했을 뿐인데 이렇게 이런 대우를 받다 보니 내가 확실히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보람도 좀 느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민원인을 상대하는 게 주 업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루에 민원인이 얼마나 찾아오나요, 직접? 아무래도 많을 때는 30명도 넘게 찾아오는 것 같고요. 하루에 30명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전화 민원도 당연히 받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많게는 하루에 50건, 적게는 10에서 2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50건까지. 네. 그러면 이제 민원 업무를 하다가 좀 다른 부처로 이동하고 싶다. 민원인을 상대하는 게 아니면 좀 행정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같은 부처에서 다른 과로 옮기는데 얼마 정도 있다가 옮길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저희 수산청의 청장님이 네. 결정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보통 6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해양수산부의 직장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제가 처음 여기 발령 받았을 때는 제 사수는 휴가 중이었고 네. 아무것도 모르는 저 혼자 일주일 동안 민원대를 받아야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앞에는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소리치는 민원인도 계셔서 거의 멘붕이 올 뻔했는데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뒤에 계신 계장님이랑 다른 주무관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업무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곤 합니다. 네. 그리고 일이 없을 때에도 가끔 쉬면서 잡담도 하고 이제 간식 같은 거를 사와서 먹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저한테 잘 맞아서 직장 분위기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영상을 아마 공시생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인터뷰 재밌게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